정수의 곱셈.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자연수의 곱셈에 대하여 공부를 했었죠. 그 중에서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그 당시 힘들어도 열심히 외웠고 고학년으로 가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곱셈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었을 겁니다. 어른들이 TV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구구단을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버벅거리거나 오답을 말하는 경우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청하면서 어른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는 생각을 많이 했죠. 우리의 뇌는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지만 반대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퇴화되어 자연적으로 기억들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치매라고 해요. 그런데 치매를 예방하는데 삼행시를 짓거나 구구단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뇌를 꾸준히 활발하게 하려면 귀찮더라도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구구단을 통한 암산 훈련을 꾸준히 하면 어른이 되어도 뇌 기능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업 중 잠시 옆길로 새었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구구단을 외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억지로 외우게 하니까, 학원에서 외우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처럼 외웠을 거예요. 예전 강의에서 선생님이 곱셈의 개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곱셈이란 같은 수의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라고 했어요. 구구단도 마찬가지로 더하기가 귀찮아서 아예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곱셈의 의미를 되새겨 볼까요? 볼펜 한 개의 가격이 700원이고 이 볼펜을 4개를 산다면 얼마일까요? 700원짜리 볼펜이 4개이므로 700원 더하기 700원 더하기 700원 더하기 700원이고 같은 수의 더하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가 곱셈이므로 700원 곱하기 4는 2800원이 됩니다. 이때 구구단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구구단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중국 한나라 때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충남부여 쌍북리에서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목간은 종이가 귀한 시절에 문서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나무를 기다란 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 조각으로 여기에 글자나 숫자를 써서 보관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구구단이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는 6, 7세기 삼국시대 이전이라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려면 2단부터 9단까지의 순서로 외우고 있죠. 그런데 옛 중국의 구구단은 9단부터 외웠다고 해요. 99 81, 98 72, 97 63처럼요. 그 이유는 일부러 어려워 보이게 하여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구구단을 이용하는 계층이 어린 아이가 아닌 어른이고 일반인이 아닌 특수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귀족들만 구구단을 익혀 사회적 권력으로 사용했던 지혜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14세기 중국 원나라 때부터 지금과 같은 순서로 2단부터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구구단을 처음 배울 때 하는 말은 왜 구구단을 외워야 되나요? 우주로의 여행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시대에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계산기도 있는데 굳이 머리 아프게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생산품들은 인류의 편의성, 시간의 절약성과 노동의 감소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많아요. 하지만 인류가 문명의 산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우리의 두뇌를 놀리거나 육체의 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두뇌 활동이 둔화되어 점차로 퇴화가 진행될 것이며 근육의 감소가 진행되어 점점 더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도의 문명 생활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뇌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 구구단은 영원히 우리의 옆에 함께 있을 거예요. 이제 구구단 안에 포함된 성질을 이용하여 정수의 곱셈을 설명해 볼게요. 정수의 곱셈의 성질을 유도하기 위하여 먼저 구구단의 부호를 포함하여 적을게요. 다음과 같은 구구단에서 곱셈의 개념을 활용하여 구구단을 설명해 보면 플러스 1을 한 번 더하면 결과는 플러스 2가 되고 아래식에서 플러스 1을 한 번 더 더하여 두 번 더하면 결과는 이만큼 더 커지고 마찬가지로 바로 아래식에서 플러스 1을 한 번 더 더하여 세 번 더하면 결과는 이만큼 더 커지고 이젠 반대의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플러스 1을 한 번 줄이면 결과는 이만큼 더 작아지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또 한 번 줄이면 결과는 또 이만큼 더 작아지고 이와 같은 원리로 플러스 1을 또 한 번씩 줄이면 결과는 또 이만큼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0번 더하면 결과는 0이 되겠죠?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음의 정수일 때의 곱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1을 한 번 더 줄이면 결과는 이만큼 더 작아지게 되므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또 플러스 1을 한 번 더 줄이면 결과는 이만큼 더 작아지게 되므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플러스 1을 한 번 더 줄이면 결과는 이만큼 더 작아지게 되므로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 식들을 부호에 따라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양수 곱하기 양수는 결과가 양수이고 두 번째 양수 곱하기 음수는 결과가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정수의 곱셈에서 양수 곱하기 양수는 절대값의 곱에 부호는 양수가 되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절대값의 곱에 부호는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음수 곱하기 양수와 음수 곱하기 음수에 대하여 설명해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함으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래식에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더하여 두 번 더하면 결과는 이만큼 더 작아져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아래식에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더하여 세 번 더하면 결과는 이만큼 더 작아져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젠 반대의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마이너스 1을 한 번 줄이면 결과는 이만큼 더 커지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또 한 번 줄이면 결과는 또 이만큼 더 커지고 이와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1을 또 한 번씩 줄이면 결과는 또 이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0번 더하면 결과는 0이 되겠죠?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음의 정수일 때의 두 수의 곱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줄이면 결과는 이만큼 더 커지게 되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줄이면 결과는 이만큼 더 커지게 되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줄이면 결과는 이만큼 더 커지게 되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식들을 부호에 따라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음수 곱하기 양수는 결과가 음수이고 두 번째 음수 곱하기 음수는
결과가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정수의 곱셈에서 음수 곱하기 양수는 절대값의 곱에 부호는 음수가 되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절대값의 곱에 부호는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초등 수학에서의 곱셈과 달리 중등 수학에서의 정수의 곱셈은 곱하는 두 수의 부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정수나 유리수의 곱셈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두 수의 부호가 같은 경우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즉,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되고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가 되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고 음수 곱하기 양수도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나 유리수의 곱셈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호를 결정한 후 절대값의 곱을 구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서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지금 배우고 있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이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호의 덧셈은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이고 다른 부호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는 이들의 구분이 쉽게 되지만 점차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덧셈과 곱셈의 풀이 알고리즘이 서로 뒤섞이게 되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는 기억을 저장시킬 때 이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구분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 차이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2분의 3은 서로 같은 부호이므로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의 곱이 6이므로 따라서 플러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6은 서로 같은 부호이므로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의 곱이 약분하여 정리하면 10이므로 따라서 플러스 10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플러스 3분의 5는 서로 다른 부호이므로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값의 곱이 약분하여 정리하면 4분의 15이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됩니다. 참고로 어떤 수와 0의 곱은 항상 0이 되고 어떤 수와 1의 곱은 항상 어떤 수 자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3 곱하기 0은 0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은 자기 자신인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앞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배웠죠? 이번엔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처럼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교환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바꾼다는 뜻이므로 곱하는 두 수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그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곱셈의 교환 법칙은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서로 다른 부호이므로 부호는 마이너스 2고 절대값의 곱이 10이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번엔 두 수의 자리를 바꿔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5는 서로 다른 부호이므로 부호는 마이너스 2고 절대값의 곱이 10이므로 따라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결과가 서로 같게 되므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겠죠. 곱셈의 결합 법칙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결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서 붙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셋 중에서 두 개를 접착제로 붙이듯이 결합시켜서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세 수에 대하여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할 텐데요.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후 마지막 수를 곱한 결과와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후 처음 수를 곱한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중괄호로 두 수를 묶은 후 중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2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0이 됩니다.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중괄호로 두 수를 묶은 후 중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6이 되고 2 플러스 6에 플러스 5를 곱하면 플러스 30이 됩니다. 따라서 세 수의 곱셈에서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결과와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한 결과가 서로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곱셈의 결합 법칙을 정리하면 세 수를 곱할 때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A와 B를 먼저 곱한 후 C를 곱한 값과 B와 C를 먼저 곱한 후 A를 곱한 값은 서로 같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분의 8 곱하기 플러스 7 곱하기 플러스 4분의 15에서 먼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마이너스 5분의 8과 플러스 7을 곱셈의 교환 법칙으로 자리를 바꾸면 플러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8 곱하기 플러스 4분의 15가 되고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기 위하여 곱셈의 결합 법칙을 사용하여 중괄호로 묶고 이를 계산하면 플러스 7 곱하기 마이너스 6이므로 따라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42가 됩니다. 셋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은 부호를 먼저 결정한 후 절대값끼리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곱한 값의 부호는 음수의 부호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돼요. 양수를 2번 곱하거나 3번, 4번 등과 같이 여러 번을 곱하더라도 항상 양수가 되지만 음수를 2번 곱하면 같은 부호이므로 양수가 되고 음수를 3번 곱하면 앞 두 개의 곱이 양수이므로 즉 양수 곱하기 음수의 꼴이 되어서 결과는 서로 다른 부호이므로 음수가 되고 음수를 4번 곱하면 앞 3개의 곱이 음수이므로 즉 음수 곱하기 음수의 꼴이 되어서 결과는 서로 같은 부호이므로 양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 개이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 개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플러스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는 주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끼리 약분하여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거듭 제곱의 계산. 거듭 제곱이란 거듭해서 제 자신의 수를 곱한 것이라고 했어요. 같은 수의 곱하기가 귀찮아서 거듭 제곱이라는 방식으로 표기한다고 했죠. 먼저 1의 거듭 제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의 제곱은 1 곱하기 1이므로 1이 되고 1의 세제곱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므로 1이 되고 1의 4제곱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므로 1이 됩니다. 이와 같이 1에 1을 여러 번 곱하더라도 1이 되므로 그래서 1의 거듭 제곱은 항상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엔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먼저 앞 두 개의 곱이 플러스 1이므로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먼저 앞 3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5제곱도 이와 같이 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 셋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에서 부호를 결정할 때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도 마찬가지로 음수의 곱한 횟수인 지수를 보고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요. 지수가 짝수인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4제곱과 마이너스 1의 6제곱 등은 모두 플러스 1이 되고
지수가 홀수인 -1과 -1의 세제곱과 -1의 5제곱 등은 모두 -1이 됩니다. 그래서 -1의 n제곱에서 지수 n이 홀수이면 -1이 되고 지수 n이 짝수이면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의 99제곱은 지수가 홀수이므로 -1이 되고 -1의 1000제곱은 지수가 짝수이므로 +1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음수의 거듭 제곱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야 해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볼까요? -1의 4제곱과 -1의 4제곱. 앞에 있는 것은 괄호가 없으므로 거듭 제곱의 지수는 부호를 제외한 숫자 1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되며, 그래서 이를 4번 곱한 값에 부호는 음수를 취한다는 뜻이고 결과는 -1이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괄호가 있으므로 거듭 제곱의 지수는 부호를 포함한 숫자 -1까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되며, 그래서 -1을 4번 곱해라는 뜻으로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제곱에서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이고 음수를 홀수번 곱하고 또는 지수가 홀수이므로 부호는 -2이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 됩니다.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이므로 -8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비록 결과는 같게 나왔지만 풀이 과정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밑이 음수인 음수의 거듭 제곱은 반드시 괄호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음수의 거듭 제곱에서 괄호의 의미가 잘 이해되었나요? 이제는 음수의 거듭 제곱을 지수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고리즘화하여 간단히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게요. -2의 4제곱은 먼저 지수가 짝수이므로 괄호 안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즉 마이너스를 아예 없애버리면 2의 4제곱이 되므로 따라서 16이 됩니다. -3의 세제곱은 먼저 지수가 홀수이므로 괄호 안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괄호 밖으로 빼내면 -3의 세제곱과 같으므로 따라서 -27이 됩니다. -2의 5제곱은 먼저 지수가 홀수이므로 괄호 안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괄호 밖으로 빼내면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곱해짐으로 플러스가 돼요. 따라서 +2의 5제곱은 32가 됩니다. -3의 4제곱은 먼저 지수가 짝수이므로 괄호 안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즉 마이너스를 아예 없애버리면 -의 3의 4제곱이 되므로 따라서 -81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 알고리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음수가 포함된 거듭 제곱에서 지수가 짝수이면 괄호 안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므로 바로 없애버리고, 지수가 홀수이면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괄호 앞으로 빼내자. 이런 알고리즘은 앞으로의 중고등부 수학에서도 챙겨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변형을 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